예제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정적분의 기본 정의 자체만 잘 적용하면 여기는 뭐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간지 봅시다. 1번 봐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차입니다. 그러면 정적분 기본 정의를 적용해보라는 얘기니까 곱에 대한 부정적분을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전개한다. 그쵸? 그래서 전개한 식을 적어보면 x 세제곱 빼기 2x 이렇게 될 거니까 부정적분 구해서 아래 끝 위 끝 쓰기 이게 끝입니다. 맞죠? 이게 제일 기본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는이라고 할게요. 부정적분을 구하면 4분의 x 4제곱 빼기 x 제곱이 될 거고 그 녀석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괜찮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쌤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제 항이 두 개잖아. 원래대로라면 2를 넣은 걸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걸 계산을 해서 빼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하다가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길어질 때마다. 얘는 지금 항이 두 개인데 항이 3개, 4개, 5개 길어지면 흐름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놈은 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예요. 즉 4분의 x 4제곱만 가지고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4분의 1이 개수가 되겠고 2를 4제곱하면 16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1이니까 빼기 1을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항에 대한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여기서도 2를 넣으면 4니까 거기서 뺄 거야.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하면 1이니까 1을 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돼. 알겠지?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정적분 기본 정의를 적용한 거고 2번 볼게요. 피적분 함수, 적분 대상 함수가 엄청 복잡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다?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결과는 0이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수 함수도 적분, 부정적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분모분자 약분이 가능하네. 그래서 위에가 합차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약분하면 t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러면 얘는 사실 한 번만 더 적어볼게. 3에서 2까지 x 플러스 1 dx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까 변수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치?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래 끝이 위 끝보다 크거든. 하지만 그냥 정적분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2분의 x제곱 플러스 x로 구해서 3 넣고 2 넣은 거 계산하면 돼요. 괜찮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넣고 3 넣은 걸 뺀다야. 그러면 2분의 1 첫 번째 항을 계산하면 4에서 9를 뺀다.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은요 2에서 3을 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괜찮지? 짜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겠니? 아래 끝이 더 크지만 괜찮아. 그냥 하면 되겠고 2x 플러스 1, x-1을 전개해서 정적분 정의 쓰면 됩니다. 무리 없지? 그냥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자, 이번에 또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k에서부터 0까지 2x 플러스 1을 정적분했더니 4분의 1이더래요. 뭐야? 그냥 하면 되잖아. 문제 없지? 문제 없지? x제곱 플러스 x에 k에서 0까지니까 집어넣고 계산입니다. 괜찮죠? 네, 이건 뭐 무리 없을 거고. 그 다음 것도 어때? 정적분의 값이 8보다 큰데 어때요? x에 대해서 지금 적분 변수가 x잖아. 그래서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니까 이건 바로 해보자. x 세제곱 그리고 k는 개수처럼 쓰고 2k x제곱에서 x를 미분하면 4k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녀석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할 때도 아까처럼 팁 드렸듯이 항 하나하나 하는 게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그러면 3 넣으면 27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윗끝 빼기 아래끝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2k에다가 3 제곱하면 9 빼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이너스에다가 3 넣으면 3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 녀석이 어때? 8보다 크다. 뭐 요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적분 잘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짠. 그 다음에 1번 보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적용을 해보는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시야로 볼 거는 적분 대상함수야.
적분 대상 함수가 같은지를 봐봐요. 같진 않지. 맞죠? 같진 않은데 어때? 적분 구간이 똑같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똑같아. 이럴 때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함수가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거를 각각 정적분을 할 수 있다면 각각 정적분되어 있는 거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1에서 2까지로 앞에 함수와 뒤에 함수를 합쳐놔도 괜찮다는 얘기. 그러면 뒤에가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실수를 곱해놨거든?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밖으로 나오나 안으로 들어가나 다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해보면 뒤에가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2x 제곱이랑 이렇게 사라질 거야. 맞지? 그 다음에 1차는 앞에 6x, 뒤에 플러스 6x니까 12x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4, 정적분. 이렇게 간단하게 적분 대상 함수를 줄여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적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보자. 역시나 적분 대상 함수가 달라요. 특히나 이제 적분 변수가 앞에는 x고 뒤에는 y인데 이거 한꺼번에 바꿔도 괜찮지. 어차피 정적분 결과니까 그렇다면 뒤에를 여기를 x제곱 빼기 x의 dx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적분 대상 함수가 달라. 그렇다면 이제 구간을 볼 건데 앞에는 1에서 2까지고 뒤에는 2에서 1까지야. 1번에서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함수를 합쳤다가 떨어뜨렸다가 할 수 있었지. 그러면 적분 구간이 같은 걸 봤으니까 요 뒤에 것만 잠깐 바꿀게요. 어떻게 하면 되니? 앞에서처럼 이 1에서 2까지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꺼내놓고 뒤집으면 되죠. 그리고 x제곱 빼기 x 정적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까처럼 1에서 2까지라는 적분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봐봐. 앞에 있는 2x제곱에 뒤에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살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앞에 마이너스 x에 뒤에 플러스 x니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정적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죠? 3번 넘어가 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항상 보는 게 먼저 적분 대상 함수가 뭐냐라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똑같네요. 이때 뭘 봐? 이제 적분 구간을 봐. 근데 아까처럼 1번, 2번처럼 적분 구간이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연결되는 구조지. 그럼 뭘 보라 그랬죠? 윗끝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출발하네요. 여기로 갔어요. 누가 같니? 아래 끝이 같아요. 뭘로? 덧셈으로 연결. 그러면 요만큼이 상쇄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한꺼번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0에서 1에 갔다가 1에서 또 2로 가. 여기랑 여기랑도 또 플러스로 연결이 되네. 얘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적분 대상 함수가 또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정적분이라고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씩 정적분 결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3번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 계산하는 게 낫겠죠?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넘어갈게요. 괜찮지? 자, 페이지 187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정적분의 기본 정의, 약속이랑 그 다음에 성질들을 봤습니다. 쌤이 아까 넓이로 활용할 수 있다, 넓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쌤이 별도로 설명 안 할게요. 잠깐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알았지? 밑에 거는 어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정적분의 기하적, 쌤이 아까 그래프 그렸던 그 기하적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짠! 만약에 fx가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하려는 a, b 구간 사이에서 x축보다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이 함수값들이 다 양수값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a에서 b까지 그 함수값들을 쭈루루루 모아놓으면 다 양수겠죠. 그래서 정적분은 x축보다 위쪽으로 모두 그래프가 정의된 구간 안에 모든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정적분 결과가 곧 넓이와 같더라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일부라도 x축 밑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음의 값의 정적분 결과가 나온다. 요거 주의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지? 여기서 한 번 더, 지금은 적분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넓이 곧 정적분 결과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똑같은 함수인데 적분 구간을
B에서 A로 거꾸로 잡아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S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할 거는 뭐냐? 넓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음수 쪽으로, 즉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x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넓이를 활용한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뒤에 이제 정적분 활용할 때 넓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자 2번으로 가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f가 이번에는 c라는 값을 기준으로 쪼개놨어요. 첫 번째, c 이하일 때는 gx라는 어떤 함수로, 그 다음에 c 이상일 때는 hx라는 함수로, 즉 서로 다른 함수로 정의를 했어.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연속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c가 그 사이에 껴있는 거야. 그 말은 gx와 hx가 c에서 연속인 함수야. 알겠지? 자, 요렇게 됐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보면은, 자, 한번 A에서 C까지는, 즉 여기 C 표현해 볼게요. C가 여기 있는데 여기 왼쪽에서는 gx 함수로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가 지금 위로 뭐 하나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왼쪽은 gx라는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 hx라는 함수로 나타냈다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전체 걸쳐가지고 A에서 B까지 정적분 하라고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눠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왼쪽 함수는 왼쪽 함수로, 오른쪽은 오른쪽 함수로. 즉 전체 구간이 A에서 B니까 A에서 C까지는 누구를? GX를.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누구를? HX를. 이렇게 각각 정적분한 결과와 같더라 입니다. 그냥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괜찮죠? 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더라. 괜찮지? 밑에 봐봐. 그 의미가 이렇네요. A에서 B까지인데 C가 중간에 껴있으면 A에서 C까지 정의된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정의된 함수를 쓰고. 그래서 밑에 메모는 그 구간에 해당 구간의 함수를 가져다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가져다 쓰면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fx가 0 이하일 때는 x제곱, 0 이상일 때는 x,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일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요거는 연습 삼아 그려봐. 먼저 x제곱이라는 걸 그려볼 건데 다 그려볼게요. x제곱은 대략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만 쓸 거냐면 0 이하일 때만 쓸 거거든. 그리고 0 이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 이상일 때는 x를 쓸 건데 y는 x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0 이상만 그릴 거니까 여기가 의미가 없어져. 아,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정의한 녀석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의 일부분, 0 이상일 때는 1차 함수의 일부분,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 이 녀석을 y는 fx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낱개로 다시 지정하면 왼쪽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고 오른쪽은 y는 x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그 구간에 들어있는 함수식을 가져다가 피적분 함수로 쓰면 되겠다 하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하래요. 이거를 표현해보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 정도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는 여기, 그 다음에 1은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파란색 함수가 fx인데 fx가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없지. 이 말은 뭐냐면 정적분 결과가 결국은 여기 있는 x축과 주어진 그래프와 주어진 구간의 사이에 있는 넓이와 같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0에서 1까지는 굳이 정적분을 안 해도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 그런데 왼쪽은 곡선이랑 이루어지는 넓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정적분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았지? 그래서 정적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fx를 정적분 하세요 라고 하면 구간을 쪼개야겠지, 그지? 왜? 서로 다른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x제곱이라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정적분 하고요. 더하기 0에서 1까지는 x라는 함수로 정적분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가져다 쓴다. 요 내용이 되겠어요.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요거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넓이 구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라 꼭 잘 체크를 해두세요. 보겠습니다. 절대값, 특히나 이렇게 fx의 전체 절대값,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이건 복습이네요. 종영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표현되니? 그렇지. v야. 직선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fx를 그린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니? 전체 절대값이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지. y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x축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야. 싹 다 뭐 해야 돼? 양수화 시켜야 되거든.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려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린 후에 x축 아래 부분을 아래를 어떻게 한다? x축 대칭 이동해서 위로 꺾어 올린다. 였어.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절대값의 정적분을 구하면 음수값 나오겠니? 절대 안 나오겠지. 왜? 정적분은 음수값이 나오려면 x축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내려가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할 때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모두 절대값 씌워버리면 다 올라올 거잖아.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 봐봐. 처음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거를 전체 절대값 씌우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요만큼 부분을 x축 대칭 이동한 게 요 녀석이란 얘기야. 맞지? 그래서 종영이 얘기했던 V자 형태는 직선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쌤이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녀석이 요 녀석이 y는 fx, 이게 절대값 씌우기 전이거든. 그런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어 올려지는 부분이 c 왼쪽이야. 그러면 꺾어 올려지는 부분은 식이 바뀌었겠죠. 이게 식이 뭐가 되겠니? 인데 뭐 했어요? 우리 x축 대칭 이동했잖아. x축 대칭 이동하면 우리 고1 개념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기로 했지. 그럼 이 식은 뭐가 되겠니? 원래 y는 fx였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마이너스 y는 fx.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꺾어 올릴 거니까 그때 함수식은 원래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한 함수식을 쓰면 되겠다. 이게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디에서 음수로 양수로 바뀌는지 그 지금은 c라고 표현된 걸 찾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절대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먼저 fx가 0이 되는 걸 찾고 그걸 기준으로 양수 음수면 양수가 되는 데는 그냥 꺼내 놓고요. fx를 음수가 되는 데는 어떻게? 마이너스 곱해서 쓴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그냥 안쪽에 있는 것만 그린다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게. 얘가 x축이고 아래로 블록하고 인수분해했을 때 0과 1에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전체 절대값 씌웠으니까 절대값 씌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거, 이쪽도 원래 거. 하지만 밑으로 내려간 건 꺾어 올려 이렇게 되겠지. 꺾어 올린 부분을 뭐 다른 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빨간 부분에서 적분을 할 때는 그냥 y는 원래 있던 알맹이 쓰면 돼. 근데 파란색 부분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함수를 꺾어 올린 거잖아.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0에서 2까지 하래. 요거 표현해볼까? 0은 여기 있었어, 그지? 2는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0에서 1까지는 누굴 쓰고
위에 있는 저 파란색 쓰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원래 있던 빨간색 쓰고 이렇게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에 맞는 함수를 가져다 쓰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정적분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수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 수1 할 때 쌤이 많이 소개를 해주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수투가 그래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잖아, 그지? 그때 이제 우함수냐 기함수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함수와 기함수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게 하기 위해서 우함수의 우는 짝꿍이 있어요. 짝이 있다는 얘기고 기함수는 혼자라는 얘기야. 이거는 헛기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우함수는 짝이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왼쪽 오른쪽에 한 짝꿍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도 이제 정적분 뭐 대상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들은 정적분을 할 때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정적분을 할 때냐? 요거를 봐야 돼.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때야. 그 아래쪽 잠깐 보면은 마이너스 A에서 A라든지 A에서 마이너스 A라든지 이렇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 뭐가? 적분 구간이. 이렇게 되면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일단 결론부터 읽어볼게요. 그 구간에서 첫 번째 어떤 f라는 게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그냥 fx랑 같더래. 이거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우함수라고 했지. 잠깐만 보면 이렇단 얘기야.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도출할 때 한번 봐봐요. 안 그래도 돼. x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그런데 주어진 관계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x1을 집어넣은 함수값도 여기 있어야 된대. 같은 위치에. x2를 집어넣었어. 여기 있어. 그렇다면 마이너스 x2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은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왼쪽에 있는 함수도 이렇게 생겨야 돼. 이게 fx래. 뭡니까? y축 대칭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짠! 요 식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없어지더라. 그냥 함수값이 같더라. x를 넣은 함수값이랑 같더라. 이렇게 되면 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 우는 아까 짝꿍이 있는 게 왼쪽처럼 좌우 짝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함수라고 하고 적어 놓을게요.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밑에도 잠깐 적혀 있지만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플러스 1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를 같게 만드는 다항 함수 중에는 뭐밖에 없냐면 짝수 차수들이 음수를 넣어도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걔네들이 그런 현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표적인 함수가 짝수 차수 다항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밑에다가 메모할게요. 짝수 차수 항이라는 건 정말 차수가 짝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기서는 상수항도 짝수로 취급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x가 없는 거. 알겠죠? 왜냐면 x가 없으면 1을 넣나 마이너스를 넣나 같은 결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수1에서 배웠던 우리 삼각함수 중에 y축 대칭인 함수가 코사인 함수가 있었어요. 요거까지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우함수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어떤 성질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함수 하고 나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갈게요. 두 번째로 가보면 시작은 똑같아.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래. 그럼 뭐야? 같은 함수값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것도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까먹었다 싶을 때 꼭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x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x1을 집어넣어봤더니 위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호만 반대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야. x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x2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크기인데 밑으로 내려가. 여기로 올 거야. 이 정도로 올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안 듣는 녀석 같죠? 그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야.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녀석을 이제 홑기라는 기 함수를 쓰는데 그래프의 특징은 이게 중요하죠.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그러면 그것의 대표적인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홀수 차수 1차, 3차, 5차, 7차 이렇게 차수만 가지고 있는 함수 또는요 상관함수 얘기를 하겠지. 어떤 함수?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더라.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명은 끝났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일단 여기 정적분 결과만 보고 그 위에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우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식의 특징 먼저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그냥 x 넣은 거랑 함수값이 같더라. 이러면 우함수. 더 중요한 건 y축 대칭이더라. 그래서 y축 대칭인 일반적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분 구간이 어디서 어디라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y축 대칭이다 보니 지금 표현한 동그라미 부분이 동일하겠죠. 그러면 굳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를 적분하기보다는 정적분을 구하기보다는 뭘 하면 돼요? 0에서부터 a까지를 구해서 몇 배? 2배.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정적분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는 관련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봐봐. 결론이 이겁니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 구간을 보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런데 마침 f가 뭐야?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 끝을 0으로 바꿔. 윗끝까지만 가. 그리고 몇 배? 2배. 그리고 2배. 알겠죠? 우함수 정적분은 이렇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기함수의 식의 특징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요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알아둬야겠다.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인 대표적인 함수 중에 3차 함수 정도 그려놨습니다. 이거 3차 함수라고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래요. 그러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졌으니까 지금 표현된 영역의 넓이는 동일하겠지. 맞죠? 그래서 0에서부터 a까지를 지금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넓이 s랑 똑같을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넓이도 s로 똑같겠지. 그런데 함수가 x축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잖아. 그럼 정적분 결과는 뭐겠니? 마이너스 s겠지. 이거 더하면 얼마야? 0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함수는요. 그 적분 구간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서로 다른 그런 적분 구간을 갖는다면 결과가 항상 0이야. 그러면 계산할 필요 있니? 없지.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기함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볼게요. 봐봐. 짠! 엄청나게 복잡한 녀석이 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버릴 수 있다고? 기함수는 버릴 수 있어. 왜? 계산해봐야 0이니까. 여기서 홀수 차수가 다 기함수들이지. 홀수 차수 걸러냅니다. 어디 있나요? 7차, 5차, 3차, 1차 다 끝나는 거야. 해봐야 0이니까. 미심 적으면 하나만 해보세요. 알겠죠? 맨 앞에 거 해볼까요? x 7제곱 부정적분 구하면 8분의 x 8제곱이야. 그럼 8제곱은 짝수 제곱이라서 2 넣은 결과나 마이너스 2 넣은 결과랑 똑같아. 근데 우리 뺄 거잖아. 빼면 0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0이라. 알겠지?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쓰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1 정적분인데, 자, 요 녀석은 짝수 차수 다음 함수니까 무슨 함수? 우함수. 그럼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위끝까지만 하면 된대. 그거 몇 배? 2배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다함함수 또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정적분을 할 때 마침 적분 구간이 요 딱으로 생긴 애들은
다 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하세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올라가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자. 아까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우함수, 기함수를 이제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너무나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봐봐. 우함수, 기함수를 각각 더하기 빼기 하면 우함수 더하기 빼기는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 더하기 빼기는 기함수가 되더래. 우함수끼리 곱하면 우함수고 기함수끼리 곱하면 우함수고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래. 자,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증명도 가능한데 F가 우함수, 그 다음에 G도 우함수 이렇게 가정해볼게. 그러면 H라는 함수를 F라는 함수랑 더하기 빼기 G 함수,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우리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는 거는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거든.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X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X를 넣어. 근데 얘네 둘 다 우함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사라지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누구였니? 처음에 정의했던 hx야. 그럼 처음과 끝을 봐봐. hx가 마이너스를 넣었음에도 그냥 사라졌어요. 이건 뭐야? 우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우함수끼리 덧셈 뺄셈한 거는 결과가 우함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기함수도 생각을 해봐. 여기 이렇게 보고 할게. F랑 G가 둘 다 기함수야. F랑 G가 둘 다 기함수면 hx를 fx 더하기 빼기 gx라고 하면 마이너스 x를 넣을 때 둘 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h-x는 전체 마이너스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니까 h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아. 그래서 기함수야.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야. 알겠죠? 덧셈 뺄셈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잘 봐. 우 곱하기 우는 우, 기 곱하기 기는 우 곱하기 기는 기. 그래서 결론만 얘기한다면 마치 곱하기를 할 때는 기함수를 우리 실수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우함수는 플러스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즉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지. 그러면 우함수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야. 정리되겠죠? 증명 한번 해볼게요. F가 우함수고 G도 우함수야. H는 F 곱하기 G라고 정의를 했어요. 마이너스를 넣어봤어. 한 단계 생각할게. 마이너스 넣으면 뭐가 돼? F는 그대로 나오겠지. G도 마이너스 사라지겠지. 이게 누구야? H야. 어때? 우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기함수도 볼게요. 그러면 H, 요번에는 가정을 F 기함수, G 기함수 이렇게 볼게요. 또 H를 F 곱하기 G라고 정의를 하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G도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아이고, 마이너스를 줬을 때. 그러면 마니까 플러스라서 얘는 F 곱하기 G니까 원래 HX 정의랑 같다. 어때? 마이너스 X 넣었는데 그냥 없어졌잖아. 우함수. 그러니까 둘 다 기함수일 때 곱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마지막. 하나만 우함수, 하나만 기함수.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H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는 사라질 거고 G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뱉어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고 F랑 G랑 곱한 건데 그게 HX 함수였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럼 결론은 곱셈을 전개를 할 때는 기함수를 마이너스로 보고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